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바이오의 대향연이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끌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주 종목들도 제법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도 그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평균 바이오 상승폭에 대비해서 HLB도 이거를 올랐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리피싱 완료 공시가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1,600원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8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거래량과 거래대금 나누기 거래량이라서 어, 집계하는 게 어디서부터 집계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게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리피싱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이 리피싱을 했다고 해서 대놓고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감시 체제가 치밀하기 때문에 HLB 쪽에서도 조금 당장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럼 일정상 저희가 타이베이 미팅이 예정돼 있는 내일 어, 토요일 일요일은 이게 미국 시간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타이베이 미팅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이 정도의 얘기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했다 아니면 날짜가 그날 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시면 이제는 거의 플랫폼이나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오의 대세가 됐습니다. 예전 바이오들은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의 구시대들이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시대에 이제 좋았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는 정말 글로벌 빅팜들과 기술 수출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도 머리가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충을 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자체 파이프라인을 갖춰 나가는 이런 전략만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화 가는 과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길을 턴 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요 정도의 선두주자들이 있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려는 바이오들이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저희도 바이오 종목을 오래 투자를 했지만 HLB 쪽에서 거의 고인물이 된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HLB를 두고 말씀드렸던 게 HLB는 이제는 성인이 돼서 취업을 준비하는 내 자식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정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놈이나 저놈이나 리스크 안고 있는 건 바이오 종목 특성상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막 태어난 이제 원석 같은 보석의 원석 같은 애를 찾아서 중장기 HLB처럼 투자를 한다면 이제 펩트론이나 알테오젠 같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HLB가 끝났다라는 느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결과물을 봐야 되는 종목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바이오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은 나만의 보석을 찾아서 나만의 보석 원석을 찾아서 그 원석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루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의견을 바탕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살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ABL도 그렇고 알테도 그렇고 리가도 그렇고 이제는 성과를 거둬서 증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저기에 가기에 이제 넘어가기에도 늦었고 그냥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한국 바이오 위상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펩트론이 급등을 나오면서 HLB와 시총이 이제 단돈 몇 천억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총 3위 자리를 내일쯤이면 펩트론이 또 상승을 한다면 자리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코스닥 시총순위 10위권 안에 보셔도 예전과 우리가 HLB 처음 투자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종목들과는 많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HLB가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HLB로는 수익이 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 대박 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또 부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오늘 HLB 관련된 뉴스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HLB 글로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이 상승이 되긴 했는데요. 이 데니스 홍과 재활 보조 로봇 사업을 가속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단디바이오 관련된 것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로봇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얘들이 이제 회사 사지 말라니까 사업을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다 찔러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바이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돈을 부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들이 먼저 선점하고, 이 의료 재활 보조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이 먼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HLB가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대기업입니까? 그냥 그룹사 계열사로 따지면 대기업은 맞긴 한데,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구멍가게만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뭐 저희 동네에 있는 뭐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마트 매출 정도밖에 못 올리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지금 뭐 글로벌 하는 사업 보십시오. 실버 사업, 그 다음에 콤부차,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사업, 그 다음에 팝하더, 교육, 이제는 로봇까지. 이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글로벌이 자금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주주돈으로 한다는 이거를 뭐 넌지시 던지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낚싯대 여러 개 던지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고기들이 많은 곳에 던져가지고 낚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낚싯대 여러 개 던진다고 물고기가 10개 던진다고 10마리 다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그 강태공의 기술력으로, 실력으로 그냥 낚시를 하는 거지, 장비빨을 내세워 봤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뭐 그리고 별로 뉴스는 없습니다. 뭐 이 CRL 내용 전면 공개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진양호 회장님 이제 더 이상은 살 붙여서 얘기 못한다. 어차피 속여봤자 또 시간 지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요게 그냥 팩트적인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 보십시오. 미쳐 날뛰었습니다. 유한양행이 20% 상승을 하고, 펩트론이 19.6%, 한올바이오 파마가 13.47%, 알테오젠도 조만간 50만원 넘을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 리가켄 바이오도 3%,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3.58%. 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향후 하반기에도 이 펩트론이나 알테오젠, 리가캠, ABL 같은 대기업들이, 저는 이 얘들을 대기업으로 치부하겠습니다. 얘들이 또 하반기에도 기술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뭐 국내 순위로 보셔도, 자, 보면 거의 바이오가 장악했습니다. 국전약품, 제넥신, 뭐 반도체랑 바이오가 많이 장악을 했죠. 그린생명과학, 뭐 현대약품, 유한양행, 펩트론, 뭐 상승률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보시면 알테오젠이 1위로 굳건하고, 에코프로비엠, HLB가 3위고 펩트론이 4위입니다. 자, 시가총액 HLB는 7조고 펩트론은 6,6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4천억 차이죠. 이제 곧 저는 뺏긴다 봅니다. 정말 뭐 타이베이 미팅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위로 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뭐 거의 내줘야 된다. 구시대들이 이제 새시대의 유산물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양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뺏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요. 여튼 뭐 정말 씁쓸합니다. 여튼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펩은 0.2% 상승을 하고 항서제약은 0.6% 상승을 하고 뭐 펩 가지고 펩타이드 이거 가지고 뭐 펩트론이랑 막 엮고 막 이러던데 엮였으면 얘 지금 뭐 한 5만 원, 10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자, 그리고 HLB는 3.65% 상승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에 약 7만 주가 체결되면서 좀 더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74%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는 2.5% 상승을 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21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오늘 5.57% 급등이 나오면서 112일선 근처에 다 왔습니다. 5일선과 41선을 한 번에 뚫어내면서 41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2,400원 안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 가격 라인인 것 같습니다. 저 자리만 뚫으면 약한 저항대를 뚫는 거기 때문에 위에 한번 더 후반대까지 2,000원 후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룹주 동생들도 오르는 폭이 들쑥날쑥한데 얘들이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호가창도 얇고 올리면 그냥 마음대로예요. 얘들 올릴 때 호가창 보시면 매물은 많고요. 밑에 받치는 호가창은 한 주, 두 주 막 이러니까 아무도 던질 수도 없어요. 던져버리면 다시 그냥 제자리 보합으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호가창이 연속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도 내 계좌상으로는 돈이 플러스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던지려고 하면 그만큼 가격 받치지를 못해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지도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87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도 2% 상승을 하면서 5일선과 21선 이렇게 동시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고요. 뭐 얘도 지금 뭐 베리스모 얘기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 베리스모도 뭐 영 시원찮아요. 뭐 물론 나중에 하반기 돼서 임상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기대감이 있다면 얘도 지금 베리스모 합병 과정에서 저희가 베리스모 지분 가치를 쳐줬던 평가액보다도 지금 훨씬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 3, 4천 원대 베리스모 합병하면서 그 이노베이션 주식과 교환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반타작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2,500원은 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지금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4,1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일단은 뭐 주가는 비록 이렇지만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5.77%에서 오늘 또 추가적인 지분으로 한 5.89%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다만 얘가 가격적으로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4,200원대는 올려놔야 좀 얘기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5,100원대도 또 저항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임상 데이터가 세부 데이터가 곧 있으면 7월 중으로 나올 텐데 그게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저는 이 갭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약 내용이 부족하거나 저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저 갭 제가 말씀드렸던 갭도 뭐 못 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부 데이터 내용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또다시 한번 양념질을 해서 있어 보이게 저희들을 현혹을 시키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이오 기술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주가가 부양할 수 있게끔 살을 붙이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저만 그럴까요? 정말 뭐 씁쓸한 마음입니다. 거의 뭐 대표부터 해서 미국 대표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성공 확신을 하고 뭐 이렇게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가지고 주주들을 확신에 차게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서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전달받기로는 임상 실패다. 위약군과 대조했더니 별 차이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상당히 뭐 뻥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과연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HLB 테라피틱스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오스텝은 1,506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과 21선을 가로지르면서 지금 21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얘도 그런데 1600원대는 올라가줘야 그나마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고 지금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아주 낮은 가격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5일선의 21선을 가로지르려는 골든크로스 초입 단계인데 저게 완성이 되려면 계속 5일선을 타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기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본전에 난 나갈 수 있을까? 나가고 싶은데 정말 저는 예전 HLB를 생각해서 그룹주에 분산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정말 제 스스로가 한심한데요. 만약에 HLB가 슈팅이 나온다면 저 동생들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그게 지금 뭐 제 인생에서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저거 뭐 슈팅 나온다고 해도 본전은 못 올 것 같고 답이 없는데 제 인생이 답이 없어지고 있다. 요게 제 현실이고요. 자, HLB 글로벌입니다. 아이고, 얘 보니까 앞에 말이 더 무색할 정도로 답이 없는 상황인데. 자,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7월 16일이 리피싱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끝나니까 뭐 상향 리피싱이 안 돼서 기쁨의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로봇으로 이렇게 올랐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 뭐야 이거. 잠깐만요. 속보가 떴네요. 자, 아이고 참 이거 HLB 글로벌 딱 이거 딸내미들 사채 리피싱 구간 지나가니까 또 여기 얘기가 나오네. 자, HLB 그룹 진인의 이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책임 경영. 자, 좋습니다. 허리케인과 함께 지금 몇 년째 임상 결과 탑9 데이터를 내놓는다 그러던 게 허리케인과 함께 사라지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 ITI 1000. 아이고 헐 박사는 돌아가시고 참. 자, HLB 그룹 회장의 딸 진인의 이사가 미국 계열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경영에 참여한다. 아니 엘레바 그거 책임 경영하러 갔다면서요. 갑자기 또 이뮤노믹이야.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뭐 거기서 월급 받으려고 또. 야,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이거 정말 나쁜 놈입니까? 내가 이거 안 좋게 나빠서 나쁘게 보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행동들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그냥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HLB 그룹에서는 먼저 HLB 인베스트를 거쳐 현재 이노베이션 미국 자회사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서 상근 근무 중이다. 뭐 베리스모에서도 돈 받고 저기서도 돈 받고 여기서도 돈 받고 뭐 아빠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계열사에 상근 뭐 사내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받으니까 딸내미들도 뭐 지금 이렇게 앉혀서 지금 월급 받으려고 그러시나 잘 모르겠네요. 자, 반드시 가남신약 허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진영구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엘레바 파견 당시 이뮤노믹 테라피티스 이사회 참여 역시 같은 취지에 결정된 조치로 해석된다. 중요한 과제 제2의 리보세라닙을 아우 이 사람들아 진짜 답 없다 답 없어. 진짜 내가 전문대 나왔지만 내 머리로도 생각을 했을 때는 리보를 성공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 뭐 허리케인과 함께 사라진 회사를 무슨 책임 경영 어쩌고 지금 뭐 제2의 리보세라님 이거 뭐 말 같지도 않. 엘레바 간 것부터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항서제약을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엘레바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고 수행은 하긴 합니까? 자, 여튼 HLB 글로벌도 41선 돌파가 됐지만 얘도 3,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는 돌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골든크로스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 5일선 이탈 없이 가준다면 단기 슈팅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원체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VI 정도는 한번 바람이 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상한가를 간다고 한들 제 본전에 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뭐 나노코박스 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꿈도 못 꾸시는 상황인데 여튼 뭐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HLB 글로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혈증 관련된 이거를 직접 임상하지 말고 기술 수출밖에 답 없어요. 지금 한국 시장에도 기술 수출만 한다 하면 자체 임상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데이터고 항생제 쪽으로 뭐 이렇게 된다면 얘들 뭐 충분히 대기업에 팔 수도 있고 글로벌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다면 충분히 한 10,000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자체 임상한다 그러면 전 오히려 더 처박을 것 같아요. 돈을 그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것 때문에 악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술 수출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진양구 회장님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욕심 부리지 마라. 내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그 한 개도 못 먹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제일 살 길이에요.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8,7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야, 왜 이래? 자, HLB 제약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 외국인이 끌어올려줬고요. 자, HLB 제약도 지금 현재로는 18,000원 지지를 해주면서 위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이 41선까지 올라왔고 이대로면 2만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걸로 보이고요. 타입의 결과에 따라 24,000원, 6,000원 저 사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갭은 다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제약 차트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서 저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향후 최종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잘 되면 뭐 승인을 받고 한다면 그 이상 가격까지도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시점은 클래스 1도 나올지 2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생명과학은 5,5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공시가 어제 나왔었죠. 특정 계좌 매매 과다 종목. 그러니까 누군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단일 계좌로 뭐 하루 전체의 10%의 거래량에 관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크게 베팅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는 7,500원까지 가면 뭐 그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든지 아니면 합병을 위해서 합병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양구 회장님의 L생을 먹기 위해서 L생 주가 올리기 부양에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아무리 똥 묻은 바지 팔아도 1,몇백억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돈 안 드는 방법은 HLB 생명과학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서 7월 한 달 동안은 매수 청구권 행사자를 막아야 된다. 이게 최종 목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L생이 오르면 오를수록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차트적으로도 얘도 지금 41선에 올려놓으면서 골든크로스 형태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갖추기 위해서 폼을 잡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6,000원 올라가기가 조금 가능을 할 것 같고요. 한 8,000원대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 8,000원이 승부수일 것 같아요. 요 구간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번 7월 안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권은 가져야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줄 수 있을지가 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오늘도 이렇게 HLB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HLB를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HLB에서 끝장을 보고 승인까지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전자와 같이 HLB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향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계획을 안 잡아 놓으면 HLB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HLB로 돌아오는 연어 같은 주주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 개개인이 맞게끔 투자처를 찾고 원석들을 찾아서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공부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끝.